토트넘은 이 정도로 이적에 많은 돈을 썼나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회장 레비는 지난 10년 동안 맨시티보다 더 많은 돈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를 듣고 놀라며 언론 앞에서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채널의 다음 내용으로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점점 끝을 향해 가는 미래에 대해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알아보세요. 따라서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는 정보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미래입니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상반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런던 구단과 계약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손흥민이 떠나겠지만 새로운 클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다림 끝에 더 긍정적인 정보가 도착했으며 이는 한국 축구 팬들과 토트넘 호스퍼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스 사이트 중 하나인 서울신문의 안영준 기자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가 32살의 스타 공격수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며 그의 미래는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특히 풋볼 런던은 9월 9일 한국 시간 기자 알라스데어 골드와의 Q&A를 통해 손흥민의 미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손흥민이 현재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계약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에 바이엘 영 A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합류했으며 빠르게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그는 2025년 6월까지 4년 계약 연장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이전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손흥민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토트넘의 동의 없이 다른 팀과 협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언론은 토트넘이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고 1년 연장 조항을 활성화하여 손흥민이 2026년까지 머물 수 있게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30세를 넘겼고 팀이 장기적인 미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구단이 1년 연장 조항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미래와 관련된 공식 정보는 아직 없으며 그가 계약 연장을 할지 자유계약 선수가 될지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토트넘이 계약 협상을 미루는 것이 다른 팀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한 클럽들을 포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풍부한 재정 자원을 갖춘 이 중동 클럽들은 최근 유럽 축구의 많은 스타들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손흥민은 잠재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토트넘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계약 연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적인 임무처럼 보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요 골잡이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토트넘의 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를 유지하는 것은 클럽의 향후 우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모든 시선이 토트넘에 집중되어 손흥민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가 북런던 클럽에 계속 머무를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할 전망이 현실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현재 클럽에서 대체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먼저 손흥민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가치는 막대합니다. 팀의 캡틴 역할을 하면서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큰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날카로운 감각과 뛰어난 위치 선정, 이동 능력으로 골을 넣고 많은 전설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여전히 큰 우승을 꿈꾸고 있지만 손흥민이 여전히 팀에 남아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목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된 후에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지키는 문제는 언론에 따르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런던 클럽이 이적에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지출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려면 클럽은 그의 급여를 인상해야 하며 이는 현재로서는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정보에 따르면 스포츠조선의 윤진만 기자는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S 정보에 따라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가 지난 10년간 이적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현재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적 비용에 대한 세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했습니다. 9월 7일 현지 시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CIS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축구 클럽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팀 구성에 총 7억 1,100만 유로 약 1,550억 원을 지출하여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8위였던 것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며 당시 토트넘은 6억 9천만 유로 약 90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목록의 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총 이적 비용이 13억 4천만 유로 약 1조 9,300억 원입니다. 그 뒤를 이어 첼시 12억 9천만 유로 약 1조 7,950억 원과 파리 생제르맹 9억 9천만 유로 약 1조 4,710억 원이 있습니다. 아스널은 7억 9,500만 유로 약 1,180억 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다니엘 레비 회장해 재정 관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토트넘이 셰이크 만수르 소유의 부유한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7억 3천만 유로 약 1억 4천조 3천억 원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맨시티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해 강력한 지출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타이틀 경쟁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놀라운 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6회, FA컵 2회, 리그컵 5회, 최근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많은 타이틀을 위해 강력하게 지출했습니다. 이 팀은 2015년 이후 총 16개의 주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더 많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주요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리그컵에서 2위에 그쳤습니다. 토트넘의 성적과 맨시티와 같은 경쟁자들 간의 명확한 차이는 단순히 재정 투자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런던에 이 팀이 많은 돈을 썼지만 타이틀을 얻지 못해 그 노력들이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팬들의 압박과 프리미어리그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토트넘은 이 큰 투자를 구체적인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팀의 평균 이적료가 3,750만 유로 약 5,500억 원로 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체결한 가장 대표적인 계약 중 하나입니다. 2015년 토트넘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한국의 공격수를 3천만 유로 약 44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9년 후 손흥민은 이적료 순위가 18위로 하락했지만 그의 기여는 초기 투자 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토트넘에 대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총 164골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122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성과를 고려할 때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난 10년간 지출한 전체 이적료의 약 0.004%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선수가 팀의 가장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계약 중 하나임을 입증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손흥민이 팀 내 다른 선수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계약한 후 토트넘은 은돔벨레, 리차를리손 또는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인 솔랑케와 같은 높은 가치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솔랑케는 토트넘 역사상 95억 원으로 가장 비싼 선수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토트넘은 많은 고가의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시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고가 선수들은
그들의 최고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확실히 배워야 하는 점입니다.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선수들을 영입하고 이 감독의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토트넘은 많은 스타들을 영입했지만 그들 모두가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필요한 선수는 아닙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며 토트넘이 더 성공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